코인 이야기를 근데 왜 한번.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아,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왜 이렇게 암호화폐요? 네, 글쎄요.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네. 조정 국면이긴 하죠. 근데 알트코인 쪽으로의 조금 매도세가 보여지긴 그런 하더라고요. 겁니까? 네. 아, 그 전에 네, 이제 그 한 가지만 뭘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같이 자료를 볼 텐데 네, 이제 뉴욕 시장에서 챗 GPT 출시 이후에 글로벌적인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28.69조나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0% 이상이 AI 관련주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거품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품론을 이야기하는 그 그 아이비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는 아니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다고 내다봤더라고요. AI 관련한 이제 주가 차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염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거의 절반 이상이 AI 관련한 모멘텀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뉴욕 시장에서 AI 랠리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가 또 이제 글로벌적인 시선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좀 서치를 하고 있으니까 유의미한 내용 있으면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방금 들어온 속보예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밈코인을 또 찬양하는 그런 트위터를 또 올렸습니다. 페페 관련한 이미지를 올려서 페페 밈 만들기, 재밌는 페페 밈 만들기 뭐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시는지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가 이제 좀 방금 그런 거 들어온 안 걸립니까? 속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또 보고 밈코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같이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청산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이야기부터 조금 드려볼게요. 국장을 탈출하고 코인 투자자가 800만 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러다 보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 이제 못지않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들어온 속보로 또 가상자산 유예가 본회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의 코인러들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게 통과가 됐다고 속보로 지금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예 결정.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의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5대 거래소의 은행 실명인증 예치금 계좌 수는 778만 4천 개로 전년 말 대비해서도 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말에도 이미 좀 증가 추세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을 떠나서 해외 혹은 이제 코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수치적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장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국장에 다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어떤 모멘텀들이 필요할지,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부양책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저희가 지켜보면 좋겠고, 한 가지 또 소식이 떴어요. 이더리움의 중요한 연구원이 있는데 그분께서 솔라나 진영의 회사로 지금 이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이 두 개를 놓고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다 이런 또 타이틀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께서 맥스 레스닝이라는 분께서 이더리움 확장 전략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입장이 예전에 있었대요. 그래서 솔라나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 어게이브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소프트 회사에 갔습니다. 안자라는 곳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회의론이 이제 실제로 거기 계셨던 연구원께서 이제 가지시고 이제 솔라나 쪽으로 이적을 한 거라서 가격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와는 별개로 이더리움 ETF에 관한 현물 유입량들은 계속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게 포착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준비금 증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 자산 초과 담보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준비금 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FTX 파산 사건을 겪었습니다. 거래소의 그 CEO가
고객들의 예치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사용을 했던 게 밝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준비금 증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자산을 내가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실제로 증명을 하는 거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초과 담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 발표를 하면서 거래소 자체의 신뢰도를 좀 가져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왜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조금 그런 흔들림이 현물 시장으로 좀 넘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밤 하락으로 이번 강세 사이클에서 가장 큰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도 세력이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올려줄 건데 그거에 관해서 너무 물량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너도 나도 이제 코인을 사려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롱 포지션이라고 해서 더 오를 것이라는 거에 베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세력, 고래 입장에서는 이 물량들을 이렇게 한번 털고 가는 패턴이 있어요. 가볍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하락에서 굉장히 56만 9,214명의 트레이더가 강제 청산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포지션 강제 청산이 발생이 돼서 아마 이때 손실을 좀 입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간밤 암호화폐 시장에 일어났고 이게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일일 청산 규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 뭐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은 우리가 계속 같이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제 2년 유예가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금융시장에 관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오히려 국장에서 가상자산 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국내 증시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재석 의원 275명 그리고 찬성 204표 그리고 반대 33표 그리고 기권 38표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국내 가상자산 이제 쪽에 관해서는 좀 지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맞죠. 저거. 네. 아니 저렇게 많이 계속 사는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네, 마이클 그거 세일러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더 샀습니다. 네.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21억 달러의 현금으로 약 21,55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취득을 했습니다. 코인이 이제 98,700달러에 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싸게 샀다라고는 지금 가격상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워낙 매집을 해왔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 SEC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회사 네. 관련한 자본으로 사면은. 아, 그래서 지금 순이익을 거둔 부분 그리고 12월 8일 현재 42만 3,65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 코인당 평단가는 6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수익 중이시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차트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홀딩하는 물량들 나와 네, 있고 네. 얼마 정도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이클 셀러는 참고로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계속 살 거다, 더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네. 아마존이 이제 현금 보유고가 되게 많은가 봐요. 한 126조 정도 되나 네. 봐요.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려면 앞으로 계속 뛸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한 5% 정도를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뭐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6조, 7조 정도 돼요. 맞아요. 그런 조언 봤어요. 저도. 네, 네. 그걸 왜 그렇게 조언하는 겁니까? 그냥 이제 실제로 지금 실행이 된 건 아니어가지고 네, 네. 우리가 시장에 반영시키기엔 조금 네, 근데 아직 이제 이른 그런 것 조언을 같고. 왜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좀. 지금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사이클과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쏠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늘 또 트럼프 아들이 예, 그 세계 또, 수도로 네. 만들어낸. 근데 그런 거를 보면 MS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현금 보유고가 많은 그런 기업들이 기업들에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조금씩. 데다가 이제 그 현금 보유 대신에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다 쪽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그게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금을 보유하듯이 이제 네, 그분들이 생각할 하는 때. 건 암호화폐를 보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리고 최근에 금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도 좀 커플링 느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금 상승률 그래서 그렇게 네, 조언을 하는 그래서 건가요?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빅테크 거고. 쪽에 그런 조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네. 그게 그쪽이 이제 그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많이 있어서 가지고 있으니까 아. 아마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존 126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 뭐 이제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인 것 같고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인정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인정을 해야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나오더라고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네. 실체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제 그렇죠. 의문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말해주는 거는 너무 많이 유시민 커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네. 아, 유시민 선생님이 또 예전에 하셨던 발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네, 그분이 브리핑을 한번 한번 나오셔서 해보고.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여기 저희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와주실 섭외 가능하십니까? 한번 해봐야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